미국 성인의 3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는 65.6%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구가 늘면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뉴욕에서는 성인의 4분의 1 가까이가 이미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엔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이라는 대형 지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여행 경보를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여행 금지 국가를 150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한국은 기존대로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6만 2,857명, 사망자는 839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4,292명, 사망자는 43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3,475명, 사망자는 65명이 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백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은 미국 내 우선 공급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해외 지원을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머지않은 시기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연설 직후 백신의 해외 공유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지금 해외로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지원을 하는 중이고 이미 약간 했다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백신 중 일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백신을 보내도 안전한지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세계 각국에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국내 사정으로 미국이 보유한 백신을 해외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가속이 붙은 미국 내 접종 상황을 감안할 때 머지않은 시기에는 백신 지원의 길을 열어둔다는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 등 많은 국가가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미 약간의 해외 지원을 했다는 것은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바이든 정부는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되지 않았지만 비축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0만 도즈를 캐나다와 멕시코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성인의 절반은 한 차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3명 가운데 1명은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는 65.6%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기준 18세 이상 미국인 중 1회라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1억 3,300만여 명으로 51.5%,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33.8%인 8,725만 5천여 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성인의 절반이 최소 한 번은 백신을 맞았고 성인 3명 중 1명은 접종을 마무리한 셈입니다. 인구 전체로 보면 40.5%인 1억 3,444만 5천여 명이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했고 26.4%인 8,759만 2천여 명은 백신 접종을 끝냈습니다.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고령자로 범위를 좁히면 80.6%, 4,406만 천여 명이 최소 1회 백신을 맞았고 65.6%, 3,587만 3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날까지 미국에서 배포된 백신은 2억 7,793만 8천여 회분이고 이 가운데 2억 1,595만 천여 회분이 접종됐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백신의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큰 변환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비영리기구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은 지난 20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2주에서 4주 뒤면 백신에 대한 열의가 변환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그런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활동은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고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하는 것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구가 늘면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돌파 감염의 경우 대부분 증상은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1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끝낸 7,700만 명 가운데 약 5,800건의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의학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도 21일 펴낸 보고서에서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400여 명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2명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리는 이유는 애초 백신의 예방률이 100%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백신별 예방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62에서 70%, 화이자 95%, 모더나 9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이 된 경우 증상은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2건의 돌파 감염 사례는 51세 여성과 65세 여성으로 두 여성은 각각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2차례 접종했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2건의 돌파 감염 사례 모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바이러스 학자 제러미 카밀은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변이가 돌파 감염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돌파 감염 사례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다면 첫 번째 대답은 남아공과 브라질발 변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뉴욕에서는 성인의 4분의 1 가까이가 이미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 7월 사이 뉴욕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이미 23.6%가 항체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과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은 최근 미 전염병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5월에서 7월 뉴욕시 성인 4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혈청학적 조사를 벌인 결과 23.6%는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항체 보유율은 인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히스패닉은 35%가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흑인이 33.5%로 2위, 아시아계는 20%, 백인은 1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히스패닉과 흑인 뉴욕 시민이 백인보다 2배 이상의 비율로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는 식료품점 종업원, 어린이 보육 종사자나 대중교통 종사자 등 대면 필수업종 근로자 비율이 높고 히스패닉 주민들은 대가족으로 괌을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전에서도 인종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어제 기준 뉴욕시에서 1회분이라도 백신을 접종한 백인 성인은 44%에 이르지만 히스패닉은 31%, 흑인은 26%로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때문에 히스패닉과 흑인 주민들의 백신 불신을 덜어내고 백신 접종장 방문을 위한 언어적, 기술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뉴욕이 본격적으로 다시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기존 관광 캠페인 예산의 10배에 달하는 3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관광객 유치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가 6월부터 3천만 달러를 들여 관광 홍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뉴욕시의 관광 캠페인 예산은 3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기존 예산의 10배를 광고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 관광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NYCN 컴퍼니의 프레드 딕슨 대표는 뉴욕시가 방문객들에게 열려있고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성명을 통해 관광이 뉴욕시에서 수십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관광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19년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은 6,660만 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방문객은 2,230만 명으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뉴욕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을 중단했던 뉴욕의 호텔 업계도 본격적으로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관광업 정보업체인 STR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뉴욕 시내의 호텔 객실 점유율은 52.2%로 1월 38%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월의 객실 점유율은 87.1%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엔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이라는 대형 지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부양책과 인프라 일자리 법안에 이어 세 번째로 내놓는 대형 정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인 2조 3억 달러의 인프라 일자리 투자 법안 외에도 약 1조 달러의 미국 가족 계획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의회 합동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유급 가족 휴가와 보육을 위해 각각 2,250억 달러, 유치부 교육 2천억 달러 등을 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미국 가족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는 세 번째 대형 정책입니다.
지난달에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대형 코로나19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형 지출이 아닌 인프라 법안은 아직 의회와 협상 중으로 백악관은 현충일 전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인프라 법안의 운명과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해 공화당을 회피할지 여부는 백악관이 새로운 가족 계획을 어떻게 진전시키는지와 함께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악관이 인프라와 가족 계획을 3조 3천억 달러의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혹은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공화당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피하는 방안을 모색할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는 미국과 북한이 인도적 최우선 과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의 상봉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국계 영킴 의원과 캐런 베스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미국과 북한이 상봉을 원하는 이산가족 신원을 확인하고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의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서 활동 중이고 베스 의원은 하원 외교위 아프리카 세계보건 세계 인권 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베스 의원은 한국계 앤디김 의원 등과 함께 2019년 5월에도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의안은 지난해 3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의회 회기 만료로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국무부가 최근 며칠 사이 여행 경보를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출국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개국이 여행 금지 목록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기존대로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며칠 사이에 여행 경보를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여행 금지를 뜻하는 4단계에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멕시코 등 최소 116개국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4단계는 기존에 들어갔던 북한과 러시아, 이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34개국에 더해 총 150개국이 됐습니다.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와 2단계 강화된 주의, 3단계 여행 재고와 4단계 여행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대로 2단계를 유지했고 중국과 일본은 3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4단계에는 핀란드와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이집트, 터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인도도 며칠 전까지 2단계였지만 4단계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이 권고는 강제력을 띠진 않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9일 미국민의 해외여행 재고를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여행 금지 국가를 전 세계의 8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금지국 지정을 언제 완료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여행경보 조정이 일부 국가의 현 보건 상황에 대한 재평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부처 내 여행경보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맨하튼에서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하던 아시아계 뉴욕 경찰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듣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NYPD 노조는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NYPD 경찰 노조는 아시아계 빈센트 청 경관을 향해 조롱 위협하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남성 테럴 하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 경관은 지난달 뉴욕 맨하튼에서 열린 인종 정의와 평등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근무하던 중 하퍼로부터 간장 등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하퍼는 청 경관의 어머니를 협박하는 발언도 했고 이런 발언은 청 경관의 바디캠에 담겼습니다. 청 경관은 인종 정의와 평등을 위한 시위가 15분이 넘자 반아시아적인 탄압으로 번진 데 대해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NYPD는 하퍼를 수배했고 NYPD 경찰 노조는 하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 소송은 하퍼가 왜 아시아계 미국인을 타깃으로 삼았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16년의 경력을 가진 청 경관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바디캠 영상을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가 역겹다면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제복을 입은 NYPD 형사에 대한 언어적인 폭행은 폭력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에게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이 판결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ABC 방송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1%는 전 경관 데릭 쇼빈에 대한 유죄 판결이 옳다고 대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옳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13%, 모르겠다는 대답은 15%였습니다. 다만 유죄 찬성률은 당파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유죄 찬성률이 85%에 달했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55%에 그쳤습니다. 입소스 대표인 클리프 형은 판결에서는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범죄이고 따라서 처분 또한 정당하다는데 드물게도 초당적 합의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미국인의 당파적 성향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 공화당 정치인은 격한 표현을 써가며 유죄 판결에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맨다 체이스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은 지난 20일 한 모임에 참석해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역겹다면서 배심원단이 폭력적 역풍을 무서워하면서 아무도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전날인 20일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피의자이자 데릭 쇼빈 전 경관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판사의 선고는 2개월 뒤에 진행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도 ETA를 오는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미국 등을 포함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 및 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E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며 입국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신속한 입국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4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9천 건 줄어 2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도 한 주 만에 다시 썼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만 4천 건 감소한 36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하루 평균 접종 건수가 300만 회를 넘을 정도로 백신 보급이 빨라지자 기업들도 빠르게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한인회와 NYPD 증오범죄 태스크포스, 뉴욕 시장실 산하 커뮤니티 지원국은 어제 공동으로 아시안 증오범죄 보호조치 설명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NYPD 증오범죄 태스크포스는 인종차별적 욕설과 폭력 피해를 받게 되면 안전을 확보한 뒤 주저하지 말고 911에 전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911에 전화하면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해당 언어가 가능한 인력을 연결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총격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Safe Summer NYC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총격이 자주 일어나는 우범 지역을 20곳에서 31곳으로 확대하고 경찰관 200여 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을 교육 설득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집니다. 서머 유스 취업 프로그램 기회를 2배 이상으로 늘려 2,000명에게 제공하고 총기 반납 캠페인, 안전한 공원인 갱프리존 구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비가 내리다 오전 중 그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